그런 분들의 무명인 분들의 시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무명으로 갑니다. 왜? 그 순국 자체 질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시간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여기 회장님하고 사실 여기 국도 지구 보유성 보전 국도 하천 환경 살기가 있는데 국도 하천 살기 연합회 제가 전체 회장이 따로 있고 제가 상임 중앙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또 지구 보유자원 보전의 보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유자원 세계연맹 준비의 회장님이 전에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목동에 사시는 그 한종석 회장님 그분이 회장님이고 제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같이 가는 건데 제 밴드에 지금 한 200여 분이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성, 보유자원, 유무형의 자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우리 가곡, 음악에서 대중가요도 고유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곡은 정말 고유한 것이다. 역사는 짧지. 그런 생각들, 민요, 여러 장르가 있어요. 여러 분야가. 그 다음에 역사도 고유한 역사죠. 고유한 역사를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야 너네 왜 역사 왜곡을 하고 너네 왜 옛날에 1905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괴롭혔어? 돈 내놔. 우리가 늘 이래야 됩니까? 아니. 이 고유자원 보전연맹이 세계화가 가게 되면 한국위원회가 생기고 일본위원회가 생기고 각 나라마다 위원회가 생겨요. 그러면 일본의 위원회는 어떠냐? 정직하니까. 여기서는 정직함을 따지는 거니까 야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과해야 돼. 옛날에 한반도와 우리는 형제국이었어. 우리 후쿠오카로 해서 저 남쪽 지방으로 해서 옛날에 백제 마한에서 문물이 왔고 지식이 왔고 농사짓는 법을 전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형태의 마인드로 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나쁜 게 뭐예요? 일본 국민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일본 우익, 남의 나라를 침범하려고 했던 일본 우익, 그 인간들이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포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한테 왜 피해를 줬느냐고 외치는 것보다 그들 스스로가 그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되는 거다. 이거 수준이 낮은 거다. 그러니까 과거는 깔끔하게 우리가 자본주의하고 신뢰를 하고 손을 잡고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각 나라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열강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러시아 이런 열강들이 이거 봐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념을 들면 안 되겠네. 하면서 옛날에 고르바초프가 뭐 소련을 와해시켰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되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봄이 들어와서 햇빛이 들어와서 녹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의 본성이 원래 자연, 야생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 민족은 원래 천손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타고르 같은 경우는 동방의 위대한 민족이라고 그랬고, 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목을 친 거는 뭐냐면요. 그러한 고대 위대한 그 환족으로부터 시작된 12지족 분파의 각 세계로 문명 문화가 나갔던 그 위대한 저력을 쳐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지금 홍산 문화님, 그 다음에 요한문명님이 각 그 역사 단체에서 이리저리 여러 가지 문제를 펴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를 찾을 수 있는 우리 DNA 속에는 있는데, 그
그 이론으로 연결시키고 역사하고 연결시켜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DNA 속에 있어요. 그 DNA 속에 표출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의 힘이다. 그리고 분필과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역사는 정사보다 야사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정사를 감히 권력자들 앞에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야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2013년도에 예술전당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일 축복가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그 생일 축하합니다의 뜻이 과연 우리 고유의 우리 민족과 우리 결의와 맞는 이 DNA에 맞는 뜻이 뭐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하고 좋죠. 축하해요. 축하해요. 할머니나 아버지나 애기나 축하해요. 근데 우리는 투생민족이에요. 투생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뭘 담으냐면 탄생 축복가라고 하는 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제 그 고유성 측면에서 만든 책이 국토부에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만든 건데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백선 요걸 했고요. 저번에 한종섭 회장님께서 한글을 뜻으로 배운다 해서 이렇게 지금 문화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저도 이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 오목교 쪽에서 지금 강론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그 농아들을 대상으로 농아들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뜻을 가지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와 같이 수학을 해서 제가 지금 1기생인데 2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우는 기간은 4주에서 6주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우리가 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그런 원래 문자의 언어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알파벳도 뜻으로 풀이하면요 한글 알파벳이 음양 오행과 주역이나 이런 천문에서 뜻으로 풀이하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DNA 속에 있는 위대한 우리 교회의 그걸 표출해내고 찾아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은 동참하시는 분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나라 강의 역사를 최초로 제가 정부에 의해서 이제 저술을 여러 이제 전문가들하고 저술을 해놓은 건데요. 이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파일로 드릴 수 있어요. 최근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드리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구 고유 자원 보존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떴는데요. 이 고유성과 고유 자원. 고유 자원과 우리가 미래. 이게 오리지널 위치잖아요. 이걸 우리가 2년만 시키는 것이 뭐냐면 오리지널 리즘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으로 한 거죠. 아마 그걸 뭐 어느 분이 등록을 빨리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등록 안 하든 하든 그런 것들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고유함에서 우리가 최초 우리가 우주까지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실 별을 보거나 우주의 어떤 빛을 보게 되면 그거는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에 오는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생각하시면서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천문학이 아주 밝은 민족이었고 여기서 종교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산이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천산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아시아와 유라시아의 구문, 알마티를 이제 천산이라고 얘기하고 이 어떤 설에 의하면 백두산을 천산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의 근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고 신화부터도
사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서의 구약은 이스라엘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그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의 신화가 홍수 신화부터 모든 신화가 마고 신화에서부터 있었던 신화를 도용해서 성서를 만드는 모든 성서가 다 그렇습니다.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유한 것이다. 그래서 에덴 신화나 메소포타미아의 창세 신화 이런 것들은 그 이전의 신화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 결혼과 직녀에 대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과 직녀잖아요. 우리 얘기하죠. 비가 오면 결혼과 직녀로 생각하고 별과 별을 믿는 하나님의 모자꾸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만과 아만이라는 발가로스의 그런 이야기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문화적인 개념의 오리지널 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오작교에서 만나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의 그 신화예요. 그 왜 창조,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까지의 창조가 사람보다 궁창과 야생을 먼저 만들었을까? 자, 이런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창작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시를 남이 보고서 내가 시를 쓴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내가 시이 올라가 있는 거 다 찢어버리게 되니까 저도 뭐 수백 편의 시를 쓰셨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느 줄기를 찾아가지고 딱 직접 본회를 하게 되면 그 시는 찢기가 좀 아까워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 나오는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시를 내는 시인이 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시인들이 이렇게 저변학대가 돼서 그런 시인들이 또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는 영성이 꼭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는 지성을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성 얘기하면 우리가 지식을 얘기하고, 그죠? 지식은 하나의 수단이죠, 그죠? 우리가 취해서 내가 어떤 걸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지성은 뭡니까? 그것이 인격화가 되는 것이죠. 지식이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지성 단계에서 시가 시작될 수 있는 거고, 영성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에서 나의 마음과 내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자연에서 얻을 수 있고, 이 고요함 속에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창조적 가치의 보존, 인간은 자연을 잠시 빌려 쓰는 존재다. 이 말 한마디가요. 이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인간은 잠시 자연을 빌려 쓰는 존재다. 야생동물은 자연을 안 빌렸으니까 서로 빌려 쓰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생각이 있어요. 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진화냐 창조냐? 사실 과학은요, 창조를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증명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드는 언어는요, 창조가 끝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나머지 문학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생물한테 생명체를 내가 잡아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걸 왜 죄라고 명명을 해요? 재밌죠? 저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종교를 좀 접해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종교 이전 신앙이잖아요. 영성을 바탕으로 보는 것이 하는 것인데, 왜 생명체를 잡아먹냐? 사람이 생명체가 존재하게 됐어. 그죠? 물도 생명체예요. 물도. 근데 우리가 도력이 높으신 분들은 이슬만 먹고도 살고 안 먹고도 살고, 왜 꼭 그렇게 도력이 고행을 통해서 도력이 높아져야 꼭 그런 경지에 가게끔 해갖고 이렇게 일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셨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해봤어요. 그러나 그게 인간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성입니다. 그걸 다 알아버리는 인간이 아니죠. 그죠? 제가 이 강의라는 것 통해서 40여 년 동안에 종집을 찍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늘에서 먼지와 이 땅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만나서 구름이 형성이 되죠. 그렇죠?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수증기와 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밑에서부터 아름답단 말이에요. 걔가 딱 가다가 무거워지면 비가 내요. 먼지하고 수증기 약간 더러워져야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생물들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지하로 들어갔다 나오든 바로 강으로 흘러가든 아니면 다시 거기서 증산, 증발이 일어나든 어쨌든 간에 생명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약간 더러워요. 근데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증발, 증산, 이 물은 우리 주전자에 물을 끓이다가 이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 모아가지고 드셔보세요. 다 섭살돼요. 생명체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니까 하나의 순환이죠. 순환. 우리가 불교에서요, 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순환, 통치권도 순환이에요. 모든 것은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순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다 순환하고 있어요. 인공물질 외에 자연은 다 순환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순환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는 불교의 것이 아니에요. 어느 스님이 그 말씀 또 하시면 왜 순환은 있던 겁니다.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불교의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윤회를 인정하고 안 하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교리화시켜서 사람을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다릅니다. 교리하고. 진리는 맞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와 영성과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영성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자연계를 우리가 볼 때는 자연에 창조됐다고 하는, 진화됐든 창조됐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이런 자연계는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데 바로 원래 모습의 인간으로 되도록하도록 하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쓴 시 중에 나무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가 나무 목자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기독교적으로 풀이하면요 십자가에다가 사람의 인자가 딱 들어가요. 그럼 그 우편 강도일까요? 좌편 강도?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풀이합니까? 그럼 나무 목자가 그런 개념일까요? 미래 상관성 원리나 의학, 동양적인 사상을 보면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풀어가는 한쪽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습득하게 되면 시인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시인은 진실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 내재되어 있는 진실이 무엇이냐를 추구하는 것이 시인이 갈 길이에요. 한 가지 보더라고요. 이슬에 맺힌 정말 엉겅퀴에 맺힌 이슬방울 하나 보더라도 그 섭리와 이치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잠깐 제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만 5분 정도 더 하면 되겠어요. 지금 이거 시작이 불가는데요. 여기 설치하는 하고 그러는데 다음 달에 또 하시면 돼요. 다음 달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공유하고 또 이런 인류가 가야 될 그런 고유 자원, 보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문화적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여기 와서 한 10번 정도를 계속 단원단원으로 해서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밥 먹고서 가지고 싸고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지금 거기에다가 힐링해야 된다. 뭐 다른 거 있냐? 건강이 최고다 이러고 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이상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그러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태어나면 사명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야죠. 그걸 쫓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 그것도 그분들이 많이 배운 분들이 꼭 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한 가지라도, 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뭐지? 이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좁은 장소일 수도 있고, 넓은 장소일 수도 있고, 우리 한혜장님이 하고 있는 이런 강좌에서 만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시장바닥에서 막걸리 한잔 얘기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우리 회장님하고 해서 한번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정규적으로 와서 그걸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들으실 분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들으셔야 그것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글이 지금 이게 지금 역사적인 얘기를 문화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제야역사학자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일반인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게 있고요. 그 시기적으로 얘기하는 거. 또 이거를 통째로 봤을 때는 아직 일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양심과 관련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심이잖아요.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에요. 하늘은 양심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것은 부유자원 배조의 키다. 이런 씨앗 같은 거, 우리 토종 씨앗 무기하잖아요. 토종 씨앗 같이 뭐 작은 거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야가 역사 분야가 있고, 그 다음 문화 분야가 있죠. 문화 분야는 뭐 주택, 의복, 여러 각 예술, 시, 문화 이런 분야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지형, 그 다음에 지질, 한탄강의 뭐 주상들, 그 다음 제주도에 이런 특이한 지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이런 뭐 우주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움을 보신다. 내재된 아름다움. 저는 고유성에서 가장 첫 번째 키를 생각했던 게 뭐냐, 엄마의 마음.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마음. 아주 우리나라가 애틋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서 저는 이 고유성이라는 걸 찾았어요. 물론 생태, 자연을 통해서 찾았지만, 야, 그럼 가장 아름다운 건 무엇인가? 어머니의 마음. 물론 할머니, 옛날에 할아버지들은 별로 좀 그랬지만, 요새는 뭐, 헬기라고 말하는데, 할머님들의, 할아버님들의 손주 사랑하는 마음도 어머니 못지 않아요, 사실. 절대 제기적으로. 마음이 있죠.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도 토종을, 우리 토종, 또 저쪽, 유라시아는 일본이다, 일본의 토종, 미국이면 미국의 토종, 그런 토종들이 각 지역에서 보존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황소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토양이잖아요. 우리나라 사과가 맛있는 건 토양이잖아요. 그걸 뭐 하늘이 주신 혜택이